예, 다음은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각 대학들의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의약학계열은 제외를 했습니다. 의학학계열은 너무 수능 최저가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맨 왼쪽 반영 영역수는 여러분들 국수, 영, 탐구 중에 뭐 2개 합 얼마, 3개 합 얼마 그러잖아요. 그 반영 영역수입니다. 몇 개라는 것이죠. 자, 경북대학교 2개 합 5에서 6등급 정도. 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적용 단과대학이 있어요. 경북대학교는. 어디 상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원도 도기 캠퍼스도 예를 들었는데 그런 학과나 그런 단과대학들이 좀 대학별로 좀 있다. 자, 저희 전북대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학학계열을 제외하면은 2개 합 6등급에서 8등급이라고까지 해놨는데 사실 10등급도 있어요. 자, 6등급, 예, 간호학과,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는 2개 합 6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가 2개 합 7등급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학과들은 다 2개 합 8등급인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포함이라는 조건도 있고 좀 그런 조건도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의 과학교육학부는 수학과 과학으로만 인정을 해줍니다. 수학과학 2개 합 10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 학과를 제외하면은 전북대학교는 일단 2개 합 8등급.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남대학교의 2개 합, 3개 합. 전남대학교도 작년부터 2개 합으로 다 바뀌었는데요. 경영대학교만 3개 합. 일반 전형은 9등급, 지역 인재는 10등급. 네, 이렇게 되고요. 전남대학 여수 캠퍼스는 거기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학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 합으로 경영대학교만 3개 합 7. 자, 경상국립대 작년까지는 3개 합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2개 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사회대학교만 3개 합 12등급을 적용을 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간호대학교는 3개 합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2개 합. 자, 그 다음에 충남, 충북대는 3개 합이에요. 강원대까지 3개.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충남대, 충북대가 탐구를 작년에는 2개 평균을 적용했다가 올해부터는 탐구를 상위 1개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전형. 인원은 뭐 이미 다 모집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것이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반영 방법과 뭐 의학학 계열의 어떤 수능 최저 정도 이렇게 한번 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 방법은 이제 거의 다 교과 100이에요. 출결을 반영한 데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충남대학교는 자, 예체능학과는 교과 80에 출결 20%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100이라는 얘기는 면접이고 이런 것도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다는 얘기인데 충남대학교 사범계는 2단계에서 면접이 있어요. 예,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학학 계열의 수능 최저는 대부분 대학들이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그 다음에 과탐을 적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충북대도 교과 100. 자, 부산대, 경북대가 교과 80에 부산대는 학업 역량 평가 20, 경북대는 서류 평가 2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업 역량 평가, 서류 평가 20은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지원하실 때는 그 수능 최저의 조건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수학에서 내가 지원한 학과가 쉽게 말하면 미적이나 기하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확통까지 즉 선택 과목 구분 없이 하느냐 혹은 탐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과목이냐 두 과목이냐 혹은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 그냥 평균 그대로 반영하느냐 소수점을 절사하느냐 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경상국립대도 교과 100인데 체육교육과와 휴먼 헬스케어 학과는 약간 이렇게 다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강원대학교 교과 100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100인데 체육교육과만 실기를 15%하고 제주들은 좀 특이합니다. 예, 뭡니까? 수의대, 약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직탐도 인정을 해요. 직탐도 인정한다는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대입의 특징에서는 각 대학들이 수학이나 과학에 지정 과목을 해놓은 것을 폐지한 대학들이 많이 늘었어요. 수학, 과학의 선택 과목을 지정해 놨었는데 폐지한 대학들이 많이 늘었다. 그 여파로 이것은 지금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하고도 수능에서 응시를 하고도 의대를 갈 수가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지구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강원대가 교과 전형에서 뽑는데요. 과탐은 물론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수학에서 확통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고 정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대학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지금 경북대와 부산대는 교과 전형인데 교과 80에 20%가 다른 게 붙어 있죠. 이것은 지금 일반 전형에서도 적용을 하고 지역 인재 전형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북대나 부산대 지역 인재 전형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일반 전형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 자, 경북대학교 서류 20%는 교과 이수 충실도를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냐?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의 교과 이수 현황, 진로 선택 과목 이수 및 성취도의 적절성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과목을 들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로 선택 과목도 좀 들었냐 안 들었느냐라는 걸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세특은 미반영합니다. 세특 미반영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뭐예요? 거의 정량평가식으로 지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 학업역량평가는 20%인데 역시 이것도 세특은 제외합니다. 학업역량 13% 반영하고 진로역량 7% 반영하겠다. 학업역량, 교과 이수 노력. 야, 어떤 과목을 얼만큼 이수했느냐 보겠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위계성. 자, 수학이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 특히 위계성을 철저하게 따지잖아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적 평가 측면보다는 어떻게 말하면 정량적 평가의 의미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혹시라도 여기를 지원하실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본인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시고 내가 어떤 과를 지원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야, 이 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을 내가 이수했냐 안 했느냐 또 이수했다라고 하면 몇 과목이나 이수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면은 지원해볼 만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마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요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각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달라지게 돼 있죠. 자, 이거 보시면은요 지금의 어떤 대세는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의 인문계열에 속하는 학과를 지원한다든가 자연계열에 속하는 학과를 지원한다 이거 따지지 않고 우리 대학에 원서 내면은 국, 영, 수, 사, 과학 과목을 다 반영할 거야 라는 것이 대세예요. 다만 거기에 한국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제 요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자, 전북대와 전남대학교는
한국사 포함해서 국수형 사과를 다 반영합니다. 전남대학은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 있는 대학인데 여기는 제2외국어나 한문 성적까지도 반영을 합니다. 약간 좀 특이하죠. 그 대학만 반영을 한다. 충남대는 전과목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국수형 사과, 한국사, 기술점 과정,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들어가니까 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을 반영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북대학교가 전과목 반영에서 올해 바뀌었어요. 국수형 사과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충북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에 작년도 환산 점수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그걸 넣고 그대로 생각하면은 약간 무리가 있겠죠. 반영 교과목이 달라졌으니까 환산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의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은 내가 국수영사, 국수영과, 국수영사과 뭐 전과목 각각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내 전과목 성적보다는 국수형 사과 성적이 더 좋다라고 하면은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반영을 합니다. 자, 전북대나 전남대는 세 과목 A는 몇 점 주겠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충남대와 충북대는 A는 우리가 1등급으로 간주해 주겠어. A를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뭐 30%가 됐든 60%가 됐든 A면은 1등급으로 간주해 주겠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B와 C는 그 누적 비율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그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아주는 것이 물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최상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산대와 경북대는 아까 20%에 해당하는 이런 학업 역량 평가와 서류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진로 선택 과목은 미반영되는 것입니다. 자, 경상국립대가 좀 특이하죠. 뭡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도 계열을 나눠놓고 있어요. 인문계열에 지원하면은 그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사역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의 성적만 반영하겠다. 자, 자연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국수영과만 반영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배우는 것은 과학 과목을 더 많이 배웠다 손치더라도 사회 과목의 성적이 더 좋게 나왔다. 과학보다는 이러면 한번 이런 경상국립대 같은 또 이런 방식으로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가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개 가산점을 줬다가 올해는 총점이 10%. 그러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거죠. 나중에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교과 성적, 학생부 반영 방법의 변화가 있는 대학들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한번 그 변화된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유불리를 한번 꼭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교과 전형보다는 모집 인원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지구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특이합니다만은 전북대, 전남대 우리 그 의약학계를 제외하면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전북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합니다. 전남대는 4배수,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6배수를 선발합니다. 자, 충남대는 일반 전형과 서류형, 그러니까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어요. 그냥 학교 생활 기록부로만 가지고 그냥 선발을 해버리는 경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 이렇게 면접을 치른다라는 거. 되게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은 그래 1단계에서 3배수 내지는 몇 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뽑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치러서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이게 정석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 각 대학들이 그러지 않고 서류로만
즉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평가해서 선발하는 그런 대학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은 두 종류를 같이 운영하면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충남대가 일단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자, 충북대는 학생부 종합 1과 2가 있는데 선발 방법은 같아요. 학생부로만 뽑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예요? 수능 최저가 없고 있고의 차이입니다. 네, 부산대학교 한번 보시고요. 부산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지역인재전형, 두 트랙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경상국립대 메디칼 쪽만 빼놓고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강원대학교. 자, 강원대학교도 미래인재 1, 미래인재 2. 두 트랙이죠. 뽑는 방법이. 학생부로만 뽑는 미래인재 1에는 간호학과와 수의학과를 제한 나머지 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자,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미래인재 2에서는 자, 수능 최저가 아예 없다. 라는 거. 각 대학별로 이렇게 전형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북대학교 일반 학생은 그냥 서류로만 뽑고 지역인재는 단계별로 뽑는다. 자, 수능 최저. 자, 의학학계열 있고 나머지 학과들도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환경대학교와 과학기술대학교, 이런 상주의 캠퍼스가 있는데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집 요강에서 전형 방법이 바뀌었는가, 즉 쉽게 말하면 단계별에서 일괄 전형, 즉 면접이 없어졌는가, 뭐 이런 것을 또 살펴보셔야 되지만은 필히 확인하셔야 될 것이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게 뭐야? 쉽게 말하면 채점 기준이거든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 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채점할 거야 라는 그 기준을 공개를 해놓은 것이 수시 모집 요강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일단 작년하고는 평가 요소가 변화가 됐어요. 이건 수시 모집 요강의 기준 한 거니까요. 자, 특히 전북대학교 한번 보세요. 전북대학교는 일단 용어 자체가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들로부터 뭐 경희대나 뭐 중앙대나 이런 건국대 이런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새롭게 개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거든요. 네. 그게 지금 재작년에 나와서 작년을 거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북대나 전남대학교도 용어도 바꾸면서 이렇게 평가 요소별로 반영 비율도 이런 차이를 좀 두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충남대학교 이렇게 했는데 학업적 역량 75.5, 사회적 역량 24.5. 네, 아무래도 기존의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을 합쳐서 학업적 역량이라고 지금 간 것 같고요.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합쳐서 사회적 역량이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학업 역량 내에서 무엇을 보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지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개고기 대학이 발표했을 때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 보겠다, 학업 태도 보겠다, 그 다음에 탐구력을 보겠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교과목 성적, 그 다음에 이수했는가 이수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진로 탐색 경험과 노력, 이런 것들이. 공동체 역량은 뭐 나눔 배려 뭐 이런 것이고요. 예. 뭐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학교에 다 안내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집 요강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 전북대학교가 새롭게 평가 요소가 바뀌었는데 학업 역량에서는 그럼 이러이러한 것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담겨 있는가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남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바뀐 곳은 필히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 보세요. 진로의 역량을 50%나 반영하겠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공 관련 교과목을 얼마만큼 이수했고 그 과목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대학교도 역시 자 올해 새로 바뀌었죠. 이렇게 역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이 됐죠. 순수 증원된 겁니다. 1,500명 가까이 증원이 됐는데 우리 직업국에서는 얼마만큼 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선생님이 봤습니다. 물론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풀은 극히 적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쭉 한번 보시면은 다 좀 늘었죠. 자, 특이한 것은 자 부산대학교 한번 보세요. 부산대학교는요 지금까지는 수시 모집에서는 일반 전형으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보시면 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부산대는 의예과를 선발했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 학생들은 즉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외의 지역 학생들은 수시에서 부산대학교 의대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의대가 증원이 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17명을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정말 올해 입시에서 가장 좀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역대급 혼란스러움이 지금 이미 찾아왔고 예상이 아니라 이미 이거 현실로 다가온 부분인데요. 의대 모집 인원이 늘었다? 이것은 사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 풀은 아주 정말 극히 제한적이죠. 그게 전체 입시에 얼마만큼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체 우리가 수험생들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학과 통합 모집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권 대학들의 우리가 쓰는 용어가 무전공 선발이라고 해요. 정부에서 그렇게 너희는 이 무전공 선발로 유형 1이나 유형 2 뽑아라 라고 했고요. 국가거점국립대학이라는 표현은 지방거점국립대학인데요. 우리 국립대학들에게는 통합 모집해라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정부 예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리고 각 대학들이 수시 모집 요강 딱 이렇게 발표를 한 걸 찾아보니까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모집 단위를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전남대학교인데 전남대학교 공학대학을 보시면은 9개 학과를 합쳐버렸어요. 작년까지 따로 뽑았는데 합쳐서 공학계열 광역 선발로 올해는 묶어서 뽑는다. 수산해양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율전공 학부를 각 대학들이 정말 앞다퉈서 다 신설했습니다. 물론 있는 대학은 모집 인원을 늘렸고 지금까지 자율전공 혹은 자유전공 학부를 운영하지 않았던 대학들은 개설하지 않았던 대학들은 앞다투어서 다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학부가 생겨났다는 얘기는 아까 의대 정원은 대학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의대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모집 정원에다가 정부에서 보너스로 1,500명 정도를 더 준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모집 단위 개편을 하게 되면은 특히 새롭게 자율전공 학부가 한 50명 정도라도 새롭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 50명은 기존에 뽑던 각 학과에서 한두 명씩 가지고 와야 돼요. 모집 인원을. 다른 학과는 모집 인원들이 작년에 비하면은
조금씩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광역 통합 모집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새롭게 자율전공 학부 같은 것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학과들의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 자, 이것 때문에 올해 거천국립대학교 수시 지원하실 때 상당히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남대학교도 보니까요. 자, 이렇게 새로 또 신설이 됐습니다. 또 보세요. 창의융합대학 자율전공융합학부 147명. 교과로 새로 생겼어요.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융합학부 270명. 야, 이게 신설이 된 것들이에요. 신설이 됐으면은 다른 학과에서 모집 인원을 끌고 온다. 가지고 온다. 이런 것이죠. 자, 충북대도 보니까 자율전공학부 이렇게 뽑아요. 자, 다른 단과대학 내에서도 자율전공학부를 또 만들었어요. 여기는 참 조금 좀 특이하게 설계를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고, 자, 제주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전공을 신설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78명인데요. 입학 후 1학년 말에 원하는 모집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단 일부 모집 단위 제외. 자, 이러이러한 학과는 빼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전북대학교도 자,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건 이따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부산대학교도 전공자율 선택제 시행해서 모집 단위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경상국립대도 이렇게 막 뭉뚱그렸어요. 뭉뚱그려 학부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자, 이 세 개 학과를 묶어서 뽑고 이렇게 묶어서 또 뽑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율전공학부를 새로 신설을 했고 이렇게 해서 41명 새로 생겼죠. 경북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대학별로 이렇게 묶었어요. 자율학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도 역시 그랬습니다.